그럼 본인이 직접 하든가 친척이나 지인한테 맡기면 되지 왜 견적서는 제2의 계약서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업체가 나와 코드가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참견러가 한 명 딱 끼면은 그 공사를 맡기가 싫어질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뻔한 답이 나올 줄 알면서도 기어코 하는 불필요한 말들이 있죠. 저희 같은 인테리어 업체와 클라이언트 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업체의 그 허튼 짓을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좀 넣어주기 위한 얘기들인데, 소비자분들이 하는 말 중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업체는 얼마에 된다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비싸냐. 돌아올 대답은 뻔하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비자들이야 당연히 뭐든 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애교죠. 그것보다 사람 기분을 더 상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나도 이 업계에 있었다. 본인의 친척이나 지인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한다. 그럼 본인이 직접 하든가 친척이나 지인한테 맡기면 되지 왜 저희를 불렀을까요? 이것도 대답은 뻔한 거잖아요. 그런 말들이 결국 소비자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되는 거 없을걸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테리어가 업체마다 견적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정확하게 뭐 그림으로든 말로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자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뭐 칠은 어느 회사 거에 어떤 품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칠해주세요, 이런 자재와 공법까지 다 지정을 해서 업체한테 알려주고 그에 따른 견적을 받는다면은 뭐 그래도 차이는 있겠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어디는 얼마가 나왔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이 비싸냐, 그 비싼 이유가 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디자이너마다 업체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시안으로 보여지는 그림이 비슷하다고 해도 실제 공사 내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세 견적서에 대부분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견적서를 꼼꼼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보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견적서는 제2의 계약서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일반 소비자분들이 견적서를 보고 공사의 내용을 짐작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게 근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소비자분들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표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용을 다운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하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그 목표 금액에 맞춰서 세부 사항들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분이 얘기한 그 다른 업체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견적 조정이 되면은 이전 견적과 현재의 견적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가용 예산까지 금액이 다운되지 않았다. 그럼 그 가용 예산을 알려주시면 돼요. 얼마 정도 금액선 안에서 하고 싶다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실공사라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주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금액까지 맞출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포기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후자 쪽입니다. 인테리어 퀄리티는 소비자한테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한테도 중요해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 업체가 낳은 자식과 같잖아요, 그 결과물이. 그런데 여기저기 하자가 생겨가지고 소비자한테 계속 뭐 전화가 온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다든지 하는 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거는 또 회사의 평판과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따는데 연연해서 퀄리티가 안 좋은 공사라도 하는 거, 이건 뭐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를. 소비자분들도 이거 약간 장기전으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이든 퀄리티든 어떤 견적액이든 서로의 목적과 목표에 근접하도록 계속 논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사의 속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 견적 금액만 가지고 업체끼리 단순 비교하셔가지고 너희는 왜 비싸냐 싸냐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한테도 사실 득될 게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서로 논의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 업체가 나와 코드가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견적서를 여러 군데서 받는 거는 괜찮아요. 상세 견적서를 이 업체 저 업체 받다 보면은, 그리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약간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7개, 8개, 뭐 10몇 개씩 이렇게 뭐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서를 받아보고 하는 거는 그건 시간 낭비고요. 그렇게 알아봐서 싸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좋은 공사는 아마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는 내 지인이 이쪽 일을 해봤거나 이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죠. 내가 다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견적 갖고 장난치지 마. 그리고 내가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공사 똑바로 해. 내가 가자미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의미잖아요.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사 중간중간에 와서 자꾸 맥을 끊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 진짜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공사의 맥을 끊지 않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실제 공사가 들어갔을 때 서로 합의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거는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 일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아니 이럴 거면은 본인이 하지 왜 우리한테 맡겼어,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 전체를 맡기지는 못해도 주변에 이쪽 계통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탁할 수도 있어요. 좀 봐달라,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뭐 어디가 잘못된 데는 없는지 좀 봐달라 와서 부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거는.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은 어깨 으쓱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참견 저참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본인도 본인 일을 할 때 누가 옆에서 지적질을 하거나 이참견 저참견 하면은 아마 연장 내던지고 그만둘걸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떤 부분에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쓰이는 자재나 공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의 전체적인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목공으로 처리를 할 거냐, 어떤 부분을 금속으로 처리를 할 거냐 결정을 하는데, 조금한 각 요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종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공종을 가급적이면 줄일수록 비용은 절약이 됩니다. 뭐 쉽게 따지면은 어떤 기술자의 하루 인건비가 뭐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람이 와서 반나절만 일을 하고 가도 30만 원이고 한나절 풀로 일을 하고 가도 30만 원이에요. 그 자재도 쓰이는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로 좀 웃기는 예지만 우리가 목공에서 쓰이는 각재가 보통 단 단위로 팔아요. 다루기는 12개가 한 단위고 투바이는 6개가 한 단위예요. 그럼 내가 그 각재가 12개가 한 단위인데 6개만 필요하다고 해서 6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각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한 본이 뭐 6m다 그러면은 내가 3m만 필요하다고 해서 3m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자들의 인건비도 그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하청 업체가 한번 움직이면은 일이 작든 크든 한번 움직일 때 소요되던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견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공법이 있어요. 본인이 어디서 본 거든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경험을 한 거든 본인이 알고 있는 공법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공법과 다른 방식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면은 이제 댓글로 그런 지적질을 하시는 분들 많죠. 나는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은 다 부실공사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본인의 스펙트럼도 좀 넓어질 텐데 오로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 그러면은 그분은 그 정답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장담컨대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그런 참견러가 한 명 딱 끼면은 그 공사를 맡기가 싫어질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공사가 끝나서까지도 스트레스 요소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은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나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요소에 에너지를 소모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존심이나 감정까지 상하게 되면은 사람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소비자도 업체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업체와 소비자는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업체나 소비자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뜯어먹으려는 액션이 감지가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겠죠. 인테리어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교환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첫 상담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까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긴 거래예요.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소비자만 탓하는 건 아니고요, 득이 되려다가 독이 되는 어떤 예를 든 거고, 물론 업체도 좋지 않은 업체들도 있겠죠. 더러 제가 업체 입장에서 뭐 소위 말하는 진상 소비자를 까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업체도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